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7편인가요? 아마 슈팅 게임 만들기 7편인 것 같은데,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고요. 구조적으로는 아직 똑같아요. 구조적으로는 똑같은데, 이제 컨텐츠적으로 조금 추가한 게 있어가지고, 미사일도 추가했고, 아이템도 이제, 분릿도 이제 아이템 먹는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게끔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개시켜 드리고, 어떻게 코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적용한 벡터 배열이라는 거를 조금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부모 타입으로 이 상속의 장점이 부모 타입으로 자식의 실제 인스턴스를 참조해서 관리할 수 있다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어에서 우리가 OBJ 타입으로 모든 이제 인스턴스, OBJ를 상속받은 자식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랩핑 해가지고 배열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입은 리스트의 OBJ 타입, 즉 OBJ 타입의 포인터를 담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배열입니다. 이 안으로 가면은 리스트 객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래핑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고요.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현한 기능들 한번 보고 이제 특별한 거 있으면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시연부터 볼게요. 아, 이거 헤더 파일 만져가지고 오래 걸리는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렵한 이 3번 캐릭터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미사일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나오게 되고요. 몬스터가 아니라 이제는 위에서 나오는 투사체 같은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몬스터가 저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일단 띄워놓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총알을 이제 발사하게끔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이게 분릿 1단계 분릿입니다. 빨간 색깔의 굉장히 밤톨 같은 그런 1단계 분릿이죠. 아이템도 이렇게 다시 떨어지게끔 해놨고요.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MP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MP 포션을 먹으면은 MP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플러스를 먹으면은 총알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두 번째 총알입니다. 세 번째, 이건 안 먹어볼게요. 이게 세 번째 총알이고요. 우와, 게임이 너무 어렵다. 세 번째 총알이고, 지금 이걸 리젠 타임을 조금 만져야 될 것 같네요. 나중에 몬스터 총알 쏘기 시작하면 답도 없을 것 같아요. 못 깹니다.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총알이고요. 이게 아까 두 번째 파란색, 그리고 네 번째 총알입니다. 네 번째 총알이 총 5개까지 있어요. 즉 플러스를 먹으면은 하나하나 증가돼 가면서 최종적으로 5개의 총알까지 증가가 되게 돼요. 공격력의 변화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룩달이에요. 그냥 이제 이거 외관만 변합니다. 이렇게. 이게 5번째 총알입니다. HP 좀 먹어주고요. 자, MP도 먹어주고요. 미사일 계속 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력이 너무 약해. 그 다음엔 이제 없어가지고 딱히 먹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게 개수가 다 차면은 이 HP를 올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총알을 마냥 뭐 수십 개, 수백 개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밸런스 문제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리소스가 없어요. 지금 리소스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리소스 구해가지고 뭐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해가지고, 리소스는 5개면 제 기준에선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총알이 다 5단계까지 다 된 상태에서 만약에 저걸 먹는다 그러면 아마 HP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나중엔 이제 구현하고 있는 게 이 몬스터들이 이렇게 나와서 일단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각도만 이제 플레이어 움직이는 걸 따라서 이제 총알을 발사하는, 다양한 모양의 총알을 발사하는 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고, 이 미사일이 이 구조체나 구조물이나 몬스터에 부딪히면 폭발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필살기 같은 거, 게이지가 이제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잡으면은 게이지가 차고, 그 게이지에 따라서 이제 필살기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설명드릴 거는 이겁니다. 리스트 타입의 리스트 객체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오브젝트 타입만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OBJ 안에 원래는 이 리스트 타입의 OBJ로
관리를 해가지고 모든 인스턴스를 OBJ 타입에다가 그냥 캐스팅 자동적으로 암시적 캐스팅을 통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꺼내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태그 이런 형태로 비교를 해야 됐단 말이죠. 지금도 비교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태그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RTTI 즉 다이나믹 캐스트를 통해서 전부 다 모든 객체를 형변환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이제 배열이잖아요. 이 리스트 자체가 배열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리스트 객체가 들어있습니다. 리스트 객체가 들어있고 이걸 나누는 이 이넘 클래스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넘 클래스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객체들의 항목입니다. 플레이어 있고 에너미 그리고 업스티클 장애물 그리고 P 분릿 플레이어가 쏜 분릿이고요. 그리고 미사일 플레이어 미사일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엔드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에너미 분릿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에너미 분릿 들어올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놓고 저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면은 이 배열 안에는 지금 배열 보시면은 OBJ 타입의 엔드로 개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이넘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수값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엔드는 곧 분류의 개수입니다. 즉 분류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배열을 초기화를 한 거고요. 리스트 객체가 각각의 배열의 요소로 들어가 있고 그 0번은 플레이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리고 1번은 에너미만 저장할 수 있는 2번은 obstacle, 즉 장애물만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리스트들은 전부 타입이 오브젝트 COBJ 포인터라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뭐다? 그렇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개선을 안 한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얘를 따로따로 만들어도 돼요. 즉 플레이어는 뭐예요? 그렇죠. 배열에다가 OBJ 타입의 플레이어만 넣어주면은 그게 인덱스로 바뀌면서 배열에 있는 이제 리스트를 반환을 할 거고 그 리스트로만 돌리면은 굳이 이렇게 태그로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코드를 안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게 해도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냐? 플레이어하고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드가 플레이어에 한번 아이템에 한번 똑같이 중복이 돼야 돼요. 하는 일은 다르니까 공통적인 함수를 쓰긴 좀 힘들 것 같지만 여기서 똑같이 중복이 2번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구문은 없어져도 되겠죠. 그냥 애초에 여기서 그냥 0번을 넣어버리는 거면 0번 뭐예요? 그렇죠. 플레이어잖아요.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만 돌 거란 말이에요. 플레이어만 돌아서 플레이어에 대한 콜리전만 체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콜리전을 돌아야 되는 오브젝트들만 내가 뽑아서 따로따로 각각 리스트를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를 하되 각각의 인스턴스로 리스트를 만든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리전에서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은 플레이어 따로 한번 콜리전 돌려주고 아이템만 따로 콜리전을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그 이외에는 따로 콜리전 돌릴 게 없어요, 지금은. 플레이어에서 콜리전 한번 돌고 아이템에서만 콜리전 돌면은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게 이넘이래. 에너미나 업스티컬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충돌 처리가 플레이어 쪽에서 되거나 아이템 쪽에서 되거나거든요. 그래서 안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효율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고 싶으면은 현재 충돌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이제 인스턴스들만 내가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관리가 용이하도록 용이한 코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별거 없습니다. 로직이 이제 구조적인 거는 웬만하면 좀 많이 잡힌 상태라서 아직 이제 애니메이션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 UI 쪽도 들어가야 되고 아직 이벤트 처리도 이제 따로 빼서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필요를 못 느껴가지고 개념만 익혀놓고 있는 상태인데 구조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이전 영상과 구조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이제 그런 분릿들이 변하는 거. 자, 분릿이 변하는 거는 분릿의 크리에이트로 가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분릿 있잖아요. 플레이어에서 관리하거든요. 분릿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상태값이 변경돼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걸 이제 플레이어가 관리하고 분릿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게 낫지. 변경은 플레이어에서 일어나는데 그 요청을 레이어 쪽에다가 전부 다 짱박아 놓고 이런 분릿 관련된 멤버 변수들을 전부 레이어에 짱박아 두는 거는 너무 난잡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알을 만들어내는 주체, 총알을 가지고 발사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에서 분릿과 미사일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1945나 그런 비행기 게임을 보니까 플레이어가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총알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킬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ASDF 눌렀을 때 각각 MP 소모하는 스킬들로 이제
스킬들만 이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서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릿도 이제 단계별로 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격력도 따로 올라가고 있고, 뭐 HP, MP, 그 다음에 이제 MP 소모하는 미사일도 자동적으로 나가고, 그 이제 애니메이션만 구현이 되면은 이제 미사일이 구조체나, 그러니까 장애물이나 아니면은 적 에너미한테 부딪혔을 때 그런 폭발하는 거 구현하면은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적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그 제가 책 산 거 있잖아요. 게임 매니악스 슈팅 게임 알고리즘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탄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현을 해보면은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하는 데 좀 중점을 더 볼 생각이고요. 지금까지는 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아이템 같은 경우 리소스도 계속 똑같이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이템도 뭐 이제 여기서 분릿 4가지 해가지고 각각 플레이어에 관한 함수들 호출해주고 있고요. 충돌됐을 때. 그리고 플레이어에서 크레이트 분릿 하는 거 보면은 분릿 레벨업 하는 거고, 크레이트 분릿. 자, 여기 크레이트 분릿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현재 분릿의 텍스처를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처가 변하는 게 언제냐? 결국에 텍스처가 변하면은 분릿의 그런 모양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템에서 분릿 레벨업을 해줍니다. 분릿 레벨업을 해줘요. 그럼 분릿 레벨업이 뭐냐? 여기서 분릿 레벨업 한 다음에 체인지 분릿 텍스처를 해주는데 find 텍스처 해가지고 현재 태그에 이 분릿 레벨 있잖아요. 분릿 레벨이 결국 뒤에 붙는 0, 1, 2, 3, 4거든요. 그러면은 그 레벨을 1 증가시킨 다음에 만약에 맥스 레벨이 현재는 4예요. 4면은 0부터 시작해서 5개죠. 0부터 4니까. 그래서 총 5개가 있으니까 4고, 얘가 현재 0에서 1 됐으면 1이니까 얘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 1이 들어옵니다. 해서 분릿에다가 뒤에 숫자 1 붙여가지고 1단계 분릿을 만들어낸 다음에 태그한 다음에 텍스처 찾아서 체인지 분릿 텍스처를 해주는 거예요. 즉 분릿의 텍스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분릿의 텍스처를 들어온 텍스처로 초기화를 해주면은, 대입을 해주면은 이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분릿을 생성할 때도 이제 동일한 분릿을 생성할 때도 현재 분릿의 모양대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분릿, 현재 생성된 모든 분릿에 대해서 변경된 텍스처로 체인지 텍스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분릿은 변경돼야 될 게 워낙 많아요. 속도도 변경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에 두고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플레이어가 직접 들고 있는 게 낫더라고요. 미사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분릿의 체인지가 모양 체인지가 이루어지고요. 이게 이제 4단계까지 가면은 만약에 여기서 분릿 레벨이 4가 된다, 여기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그냥 HP를 증가를 시킬게요. 이쪽에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M current HP 플러스 해가지고 현재 지금 아이템에서 HP가 10씩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10 이렇게 증가시키고 리턴 할게요. 왜냐면은 여기 체인지 분릿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변한 게 없는데 만약에 여기 4단계다. 그러니까 얘가 4고 얘도 4가 돼요. 그러면 큰 게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4단계가 된 다음에 얘가 플러스 1 되면 5 되잖아요. 그럼 얘가 4인데, 맥스가 4인데 얘가 5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4, 현재 4라고 세팅을 다시 해주고, 최대 레벨을 4니까 4로 세팅을 해주고, 맥스 여기다 커런트에 넣어주고, 현재 HP 10 증가시킨 다음에 그냥 리턴 때리면은 HP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미사일은 이렇습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따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미사일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총알 발사하는 거 딜레이, 그 다음에 여기 세컨드라 해가지고 미사일, 크리에이티브 미사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크리스 MP 이만큼 달고요. MP 이만큼 달고요. 그 다음에 1초마다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1초마다 크리에이티브 미사일 돌려주고요. 크리에이티브 미사일은 결국 이거예요. 미사일 넣어주고, 미사일 증가시킨다, 미사일 진행한 다음에 여기 숫자를 그냥 상수로 넣어줬어요. 어차피 고정 숫자니까. 그리고 이터레이터 돌려줘가지고 미사일에 대해서 이터레이터 돌리면서 이제 유효하지 않은 미사일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얘도 분릿
클래스에서 미사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블릿 클래스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즈 밸리드 호출해 주면은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펄스가 돼서 그냥 이터레이터가 증가되고요. 유효하지 않다라고 되면은 낫을 만나서 투루가 돼서 미사일을 지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는 미사일들은 지워주고 있고요. 블릿 같은 경우는 사용되지 않는 거는 재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체인지 블릿 웨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블릿의 그 가중치라 그래가지고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450인가 그럴 건데 블릿의 속도가 여기 없구나. 크리에이트 블릿 해보면은 블릿의 기본 속도가 450이네요. 450에 현재 웨이트가 최대 2까지 되거든요. 2.0까지 돼요. 그러니까 웨이트가 최대 2.0까지 될 거니까 스피드, 웨이트, 파워 하는데 여긴 지금 대입만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증가시킬 때 값을 다 체크하고 증가를 시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미리 값을 웨이트 있잖아요. 최소 1.0, 최대 2.0 세팅한 다음에 이제 총알 증가시키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2.0이다 들어오면은 여기서도 그냥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리턴하면 안 되는구나. 리턴하면 안 되고 이 함수를 이 조건식을 나가게끔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네요. 왜냐면은 잠시만 브레이크 안 되지. 맞다. 여기서 리턴하면은 갑자기 이 아래 돌던 업데이트들 다 안 돌거든요. 그건 문제니까 여기 아래까지 그냥 고투를 쓸게요. 이 경우에는. 왜냐면은 여기 if들이 돌 필요가 있는데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냥 바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체인지 블릿 웨이트 해가지고 이걸 매번 넣어주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변경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2.0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일단은 냅두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딜리트 총알 같은 경우는 프레스 할 때마다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이즈틱하고 이제 프레스하고 나눴었는데 얘를 이제 딜레이를 주게 되면서 얘도 이제 값을 조금 변경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0.07초마다 하나씩 나가게. 그래가지고 내가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어도 이제 0.07초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딜레이가 0.07일 때마다 크리에이트 블릿을 한다라고 이렇게. 일단 블릿 해주고 미사일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콜리전 돌려주고요. 이 콜리전 돌려주고요. 근데 콜리전은 어디서 호출하죠? 그렇죠. 레이어에서 호출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플레이어나 지금 현재 아이템만 콜리전을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리스트를 다 돌릴 필요 없이 현재 유효한 콜리전을 체크하고 있는 충돌 체크하고 있는 게 플레이어하고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하고 아이템만 돌려주면 되는데 아직 안 고쳤다라는 거고요. 이거 녹화 끝나면은 한번 고쳐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해볼까요? 지금 해보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잠깐 보고 밖에서 플레이어만 빼볼게요. 그러면은 플레이어만 뺄 거니까 포문이 따로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오토 플레이어 이터는 m 리스트 점 여기다가 원래 그냥 0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 이넘 클래스 안에서도 값이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오지 타입 해가지고 여기다 플레이어로 해주면은 항상 이제 플레이어만 가져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i 점 begin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엔드 이터 플레이어 엔드 이터는 여기서 똑같이 근데 여기가 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돌려주면 됩니다. while문 플레이어 이터 같이 한다 플레이어 엔드 이터 그리고 콜리전 돌렸을 때 true라면은 그대로 할게요. 그냥 콜리전을 돌려줍니다.
이터에서 콜리전 돌려주면은 여기서 이걸 가져오면 되겠죠. 콜리전 돌렸는데 true다. true다. 그러면은 이제 true일 때 이 비교가 필요가 없겠죠. 콜리전 true라면은 어차피 플레이어니까 플레이어 한 번만 도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깔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어 빼도 돼요. 플레이어 빼도 되고 이 부분 빼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는 여기서 먼저 돌아요. 콜리전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가 콜리전에서 true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플레이어가 사망했을 때거든요. 플레이어의 HP가 0이 돼서 0이 됐을 때만 이제 충돌을 했다라고 판정을 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도 이제 충돌을 하긴 해요. 충돌하면은 근데 바로 이제 플레이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에너미하고 아니다 이제 옵스티컬하고 충돌됐을 때 이제 옵스티컬의 체력이 플레이어의 이제 체력을 감소시키는 체력만큼 옵스티컬의 체력만큼 플레이어의 체력을 감소시키는 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죽지 않는 이상 여기선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rue가 나오면은 그냥 이걸 종료를 시키고요. 어차피 펄스라면은 여기를 탈 거기 때문에 그냥 else 굳이 안 달고 플레이어 이터도 사실 해줄 필요 없어요. 왜냐? 플레이어 하나거든요. 플레이어가 두 개, 세 개일 수가 없으니까 플레이어 하나인데 여기서 한 번만 돌려주고 솔직히 플레이어 하나니까 와일도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그냥 플레이어 콜리전 바로 돌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리스트 뽑잖아요. 리스트 뽑은 다음에 리스트 뽑아서 맨 앞에 있는 거 프론트에 콜리전 돌려줘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플레이어 하나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뭐 번거롭게 이터레이트 할 필요 없이 사실 플레이어는 이거 콜리전 한 번만 돌려주면 돼요. 플레이어잖아요. 프론트 어차피 하나니까 여기 이 배열에 담긴 거는 OBJ 타입의 OBJ 포인터 타입의 리스트가 배열에 담겨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플레이 0번째 리스트를 뽑아낸 건데 거기서 맨 앞에 왜냐 플레이어가 푸시백 하나 들어가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은 저장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닛에서 보면은 여기 유인트 플레이어의 푸시백하고 더 이상 뭐 플레이어를 넣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콜리전 체크도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지금 엔드까지 다 돌 게 아니라 플레이어 안 돌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현재 아이템만 돌면 되죠. 그럼 폼은 돌 필요 없어요. 폼은 돌 필요 없이 뭐 잘못 지었다. LC 됐다. 자 여기도 그냥 이게 이넘 클래스의 장점인데 정수기 때문에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기 딱 좋아요. 그리고 그 타입이 명확하게 체크가 되니까 훨씬 이넘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좀 제약이 많고 코드가 좀 더러워지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 배열만 담아줘요. 그리고 여기도 아래에도 똑같이 엔드도 이렇게 담아주면은 비긴 엔드 잡아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터 한 번만 돌면은 이거는 아이템에 대해서만 도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두 번 도는 것 같은데도 훨씬 좀 깔끔해진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터레이터면은 아이템에 해당 아이템 지워버리고 그게 아니라 충돌 안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나는 이 배열 하나로 모든 객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로 관리를 하되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가 필요한 작업만 따로따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필요하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필요해.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거 다 돌 필요 없이 뭐 에너미 필요하면 여기다 밑에다 에너미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코드 비슷하게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이게 엠리스트 이터레이터가 그쵸, 이게 돌아줘야죠. 이게 비슷한 코드가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하나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리가 편해졌다라는 거죠. 관리가 편해졌고, 그리고 이제 보기에도 좀 더 명확하잖아요. 이 작업과 이 작업, 지금 아이템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거고 불필요한 작업이 사라졌습니다. 즉 에너미나 옵스티컬에 대한 충돌 처리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전 코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객체가 OBJ 하나로 전부 다 참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객체의 정확한 실제 인스턴스 타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이나믹 캐스트로 알 수는 있는데 그걸로 모든 객체를 다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달라, 즉 아이템만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달라라는 겁니다. 왜냐, 크리에이트 아이템 할 때 여기에다 저장을 하거든요. 아이템 리스트에다가 아이템 리스트 엔드 여기 아니고 여기다가 OBJ 타입의 아이템에다가만 모든 아이템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리스트 객체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템이 있는 리스트만 가져다 달라 해가지고 한 번 아이템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 객체들마다 돌아야 되는 그런 뭔가 각 객체들마다 이제 실제로 진행돼야 되는 작업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OBJ 타입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를 내가 확신을 가지고 형 변환을 통해서, 즉 OBJ 타입의 인스턴스를 내가 이 객체는 아이템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템으로 캐스팅해가지고 다운 캐스팅해가지고 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OBJ에 다 짱 박혀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타입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형 변환해서 사용한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템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반환되는 타입은 리스트고 그 리스트의 타입이 OBJ인 건 알고 있어요. 보시면은 OBJ 포인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의 고유의, 즉 OBJ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아이템의 메서드, 멤버 함수, 아이템만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C 아이템은 캐스팅 해버리는 겁니다. C 아이템 해가지고 M 리스트에 여기서 그냥 캐스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가 나오고 그 앞에 프론트, 이렇게 하면 앞에 거 뽑으면은 그냥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되냐? 우리가 여기까지가 나온 게 지금 리스트잖아요. 여기 리스트 나왔으니까 지금 프론트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리스트가 OBJ 타입이지만 이 안에 저장된 실제 인스턴스들은 C 아이템 타입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캐스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나기 전에 아이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여러 이런 것들, is valid time, 충돌 처리되기 전에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 아이템만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하기 되게 편하고, 넣을 때도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줄 때도 함수를 좀 더 get obstacle 이런 식으로, 그리고 get player 해서 플레이어로 캐스팅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준다던가, 그리고 에너미가 필요하면 에너미도 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해서 주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제 또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플레이어구나. 플레이어가 분릿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네,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렇게 돼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소멸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되고요.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죠. 다를 게 없죠.
참 파란색 물방울 이쁜 것 같아요. 와다다다다. 자, 3단계 분리. 아, 이거 안 보이시는구나 지금. 자, 3단계 분리 됐고요. 자, 4단계 가고 5단계 갔을 때, 5단계 갔을 때 이제 지금 4단계고요. 5단계 갔을 때 HP가 차는지 한번 볼게요. 그 플러스를 먹었을 때, 총알 올려주는 걸 먹었을 때. 자, 5단계 됐고요. 파워도 좀 먹어주고, 공격력도 좀 먹어주고, MP 먹어주고. 자, HP가 찼네요. HP가 차네요. 네. 네, HP가 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네요. 맥스치보다 늘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맥스치보다 늘어나면 안 되는데 한번 체크해봐야겠네. 이거는 아까 방금 맥스치보다 늘어난 것 같거든요. 아닌가? 잘못 봤나? 딱 와다다다다. 지금 이제 아마 맥스치인 것 같은데. 아, 지금이 맥스치인가? 더 길어졌죠. 오른쪽으로 더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맥스치보다 더 커지고 있어요. 아주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증가시켜주는 쪽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함수로 증가시켜줘야겠네요. 이건 뭐 이리 기냐 근데 코드 한 줄이. 아씨.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호출하는 게, 아이템에서 호출하는 게 분릿 레벨업이잖아요. 근데 분릿 레벨업인데 여기서 그냥 플러스 10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인크리스 디크리스 함수를, 인크리스하고 디크리스 함수를, 인크리스 함수를 호출을 해야 여기서 체크를 하거든요. XHP하고 현재 커런트 HP하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10을 해버리기 때문에 증가했다가 빨간 포션 먹으면은, 빨간 포션에서는 여기 함수 인크리스 HP를 통해서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얘가 100 넘었네 하면서 100으로 그냥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그냥 함수를 이용을 할게요. 함수를 따로 예외 체크하지 않고 이미 예외 처리가 돼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예외 처리가 돼서 100 이상으로는 못 넘어가게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없고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적기, 진짜로 이제 적기가 이제 플레이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총알을 발사하면서 다양한 모양의 총알을 좀 발사해서 슈팅 게임을 이제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